예, 천안 출신 저 유성재 의원입니다. 예, 각 그 부서 그 과장님들 예, 애만 있으십니다.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는 국가 시책 사업 집행 보류에 따른 교육 서비스 제공 차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2024년 이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 조정 금액 대응 집행 보류 내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해당 부서는 중등교육과 유아교육복지,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거기가 부서가 되겠고요. 세부 사업명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직업교육 운영, 취업 역량 강화, ICT 활용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집행 보류 내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차망역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는 3,90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으로 1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도 7억 원, 직업교육 11억 원, 스마트 교육 추진 26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학사 운영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을 지금 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기 부서별로 해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차방역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라고 이게 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공동교육과정 운영. 네. 예. 네, 중정자는 종재입니다. 예, 공동교육과정 지역별로 모아서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예, 제가 뭐 확실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은 그 교육부에서 저 예산을 감축한다고 해서 약간 비축을 미리 해놨다가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요. 나머지 비용은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에서 요청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남은 대로 이렇게 담당자가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혹시 제가 질문 드린 종목별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도 그 2014년 특별교부금은 23억 800만 원으로 23년 특별교부금이 10억 1,500만 원보다 사실은 12억 9천만 원 증액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리 추경 후에 2024년에 특별교부금은 7억 2,400만 원이 감교부되어서 집행이 보류되었지만 이를 감안해서 23년 대비 순증액으로 보면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감액 대상 사업인 그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활동과 학교문화 책임교육 사회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순증액된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감액되더라도 자체 재원을 잘 활용해서 학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권선탁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어제 이제 교육장님들과 이제 관부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눈 김에 지금 예술교육에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 학교 폭력 그것을 완화하는 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그랬던 내용인데 그 학교 폭력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해서 전국적인 이제 파장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수립하고 이렇게 한 것을 오늘 아침에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서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문화예술 먼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그 문화예술 활동을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강의식으로 그 시간 내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강의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연극이라든지 영화, 샌드아트 뭐 그런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증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 대비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단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노력을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학교급 초중고 그리고 이제 단성학교, 남성학교, 단성학교, 그다음 남녀공학학교 다 지금 처한 그런 학생들이 세분화돼서 좀 교육 프로그램이 좀 투입이 돼야 되겠다. 교육 방식으로는 그리고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8월에 우선 새로운 학생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그 예방 교육을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실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그 학교 급에 맞는 그런 실제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학생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TF팀에서 좀 구성을 해서 그것을 연극이나 이런 예술 단체의 공연을 거꾸로 저희가 대본을 큰 대본까지는 안 짜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그 SPO라고 되어 있지만 그 SPO가 의무적으로 매년 1시간 1년에 1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번 집중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매년 2회로 늘리기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또한 그 보호자까지도 그 SPO가 직접 나와서 보호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도 이거 교육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중을 따지기 전에 학교 폭력이 신고가 인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고 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 문화가 활성화돼서 감추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 사안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어느 시군에 따라서 어느 사안이 접수되고 나서 처리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안, 아산, 서산 등 아주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원할 주무관님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행정력이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을 이번 일로 더욱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끝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용한 그리고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이 연중 지속될 수 있게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폭력 예방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초중고 전체가 한 700 정확하게 학교 수가 700 한 40개 학교 정도 되죠. 740개 됩니다. 40개 학교 중에서 아까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40개 학교 정도가 이게 예술 활동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1년에.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이걸 증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부분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은미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하고 특히 음악 활동,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 활동이 좀 더 학교에서 강화가 돼야 이런 그 학교 폭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완화하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아까 이제 중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과장님도 계시면 네,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양희주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특교금에서 감교부된 상황들이라 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관련된 지원금에서 8.1% 관련된 금액이 감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유사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학교에 배정을 하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팀 쪽에 행복금틀 안전유치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특교금에 감교부 된 상황이라서 유사 사업으로 함께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들? 그러면 네. 이제 재연에 없으시죠? 예, 그러면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네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그 미래인재과 해당 사역의 특별고금 실책사업별 감 조정액건이 3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그 직업교육 운영 관련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지원비가 약 11억 5천만 원이 감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선별적으로 먼저 이제 충남 반도체 마이스터고 관련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집행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2개는 이제 환경교육 관련해서 운영비 쪽으로 해가지고서 517만 5천 원이 감액교부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감액됐는데 이거 이제 융합교육하고 이제 관련 인하로 과학이나 환경교육에서 같이 사용을 해서 큰 무리 없이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그 반도체 마이스트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네. 그 직접 그 기업체하고 MOU 같은 거 체결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아직 산업체 수요형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이제 말 그대로 마이스터고입니다. 협업에서 그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특수 목적고로 이제 아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충남에 마이스터고가 6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학교는 안정적으로 현재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거기에 감액이 되면 어떤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거가 되나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작년에 현상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집행을 고려하고 감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책 사업에 대한 그 집행 보류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교육 환경 구축, 직업 및 취업 교육 등 중장기 과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며 교육 수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복지, 학교 폭력 예방, 학습 지원, 교실 수업 개선 등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직접 지원 교육 사업은 집행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해 차질 없이 교육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한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자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최근 3년간 고교 학점제 도입 기관 조성 예산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4.84%,
였는데 2024년도에는 56.86%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교과 교실 운영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81.03%로 이렇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2월액은 그런데 증가했습니다. 422.35%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 운영 및 질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제대로 보완이 되고 이것이 다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뭐 제가 대략적인 말씀드리고 세세한 건 네, 부장님 큰 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연도별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것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 준비를 하면서 학교의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하고 그게 올해 한 교하고 내년 한 교하면은 보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이 총 부분에서 이렇게 줄어든 그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나름대로 예를 들면 그 준비하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또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준무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추가적으로. 네, 중등교육과장 정재입니다.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면서 1등급이 안 되면 완전히 서울에 진입이 불가하다. 그런 불안감을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도 학부모하고 지역별로 지금 진로 융합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 출석 같은 것을 옛날에 이제 담임이 하다가 교과별로 이렇게 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그런 출석 체크나 다른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도 4월달에 교육부에서 같이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출석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1학기가 지금 끝나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기초학력 미도달자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똑같이 저희들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런 학생에 대해서 운동부나 몸이 아픈 학생이나 그런 학생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예외 사항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저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고교 학점제 이거 계속 이제 운영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그 고교 학점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수, 교사 연수 네. 이런 부분도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학부모한테 그 불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지역별로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교사에 대한 연수도 같이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대학 입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계속 보완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든 정확하게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도달자라 성취 수준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입보다도 선생님
부모들은 1등급에서 떨어지면 10%에서 5단계는 10% 바깥으로 나갈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불안감, 선생님들은 기초학력 미도달자에 대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고교 학점제 보완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 고등학교도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것은 따로 올해 3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드웨어는 지금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 잘하고는 할 수 없군요.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따로 그런 학교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보완해 주셔서 학부형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좀 계속 잘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해서 보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위 프로젝트 운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프로젝트도 보니까 부용액, 그 다음에 2월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권선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이 부분 민주시민과인데 그 질의 말씀을 드리면요. 위 프로젝트 운영 현황에서 불용액을 살펴보면요. 학생 상담 활동 운영비, 고위기 전문 상담 인건비, 학생 상담 자원 봉사제 교통비 및 수용비, 위 프로젝트 개편 시범 연수 용역 등 4건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2,290만 원이고요. 상담 인력 확보 미흡 및 채용 기간 단축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 풀에 대한 사전 확보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상시 대체 인력 풀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지신교육과정 권선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2024년도 불용액은 약 1억 315만 원이고요. 불용률은 2.61%입니다. 이 정리 추경한 후에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교부 금액으로 해서 집행 보류액이 6,653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3,662만 원입니다. 즉 불용률은 0.93%이고요. 고위기 학생 전문 상담 인력 인건비가 3,515만 원. 그리고 인건비 산정 금액이 14호 1인당 3,321만 원과 학교의 인건비 신청 2,500만 원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매개 치유 지원 용역비 집행 잔액 66만 원, 자살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용역 계약 집행 잔액 80만 원입니다. 다음 질문은 위 프로젝트 상담 인력 충원 말씀하신 네네. 건데요. 실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위 프로젝트 시범교육 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아산에서 1차년도 했고 2차년도에 3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학폭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입니다.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프로젝트 전문 인력들이 학생 상담에도 바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에 상담 인력이 행정 인력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실제 상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실제 이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폭력 2군데에는 행정 인력이 적극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이것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지금 서로 조직 정원팀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에서 적극 지금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또 한번 저쪽에서 한번 회의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어떤 인력 충원이 명확하게 배치가 되면서 그 행정 인력이 TO 자체가 정원 자체가 늘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에다가만 그걸 늘려라 하니 타 사업에서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 사업도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인력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원이라고 하면 통정원을 말씀드려요. 아니 글쎄 아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그 어떤 그 상담 인력을 어떻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상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하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상담 인력이 지금 있는 상담 인력이 학교나 2차 그 치료기관, 치유기관으로서 상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행정력은 지원이 뒷받침되면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까지 하려니 지금 행정하다, 상담하다, 또 순회 교사도 나가야 되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뺏기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뺏기고 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행정은 또 총정원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지금 정말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네. 교육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좀 더 핵심을 맞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스마트 교육 및 교육 환경 추진 점검에 대한 내용, 미래 인재과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도의 예산 담당관 결산 분석 자료 504쪽에서부터 505쪽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거기 질의를 드리면요. 2024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80.5%로 양호한 편이나 지역별로는 서천 112%, 논산 87%, 천안 79%, 아산 75%, 서산 74% 등 최대한 이렇게 38%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요. 서천 112%, 청양 98%, 그리고 도시 지역에는 천안이 79%, 아산이 75%로 이 도농 간의 격차가 지금 뚜렷합니다. 총 보급량 15만 9,551대 중 학생 수가 많은 천안은 5만 3,066대, 아산 같은 경우는 2만 9,439대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보유율이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역 간 격차, 보급률 저조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래인재과 정우병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학교 현장에 스마트 기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역별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유율은 이제 전체적으로 81%를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92%, 중고로 가서 이제 74% 정도고요. 특수학교까지도 88% 정도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꽤 이제 신경을 쓰는 건 교육부에서 올해 추진했던 AIDT 관련해서 교과서를 어떻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부 다 기기를 보급을 완료하는 상태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5년 전에 스마트 기기를 보고했던 부분이 내용 연수가 이미 도래한 학교가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교육부에서 우리 주는 이제 재원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고장나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수리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수리를 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용 스마트기 지원 사업비를 18억 3,7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기 한 2,280여 대를 학교에 이제 추가로 보급하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 같은지 또는 AI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학생 1인당 1 스마트 기기를 어쨌든 간에 보급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미래 교육 관련해서 수업을 받는데 지장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해준 내용 중에서 내용 연수가 도래한 스마트 기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교육 예산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연수가 딱 도래하게 되면 다 폐기 처분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내용 연수가 도래해도 저희들이 올해 초에 공모를 학교별로 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걸 학교에서 임의로 그냥 내용 연수가 되었다고 폐기하지 말고 지역에 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네. 센터 가서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저히 이제 수리하지 못할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이제 폐기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기기 이제 아까 얘기한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마지막으로 그 체육 건강과 이은상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학교마다 옛날에 그 인조잔디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해서 굉장히 이제 운영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이제 도래하다 보니 인조잔디 구장을 교체해야지 되는 그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생하는 학교 중에서 이제 지금 학교 운동부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금 마사토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으로 이제 큰 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더 해준다 하면 그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도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인조잔디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체육관광과장 이은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운동부 민군학교에 관련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50% 대응 투자를 받아야지 인조잔디를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 지자체 역시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투자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30%가 해당되는 학교도 투자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일승 검사를 통해서 즉시 교체 대상인 학교도 있었는데 이 대응 투자를 안 해주니까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심의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도에서도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운동장 관련한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50%보다는 대응 투자를 30%로 완화를 해서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운동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교육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 가기 직전에 5월 16일 날
그 상황을 결정적인 상황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30% 이상 대응 투자를 해주시면 인조장비 보장은 시공되고 조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30%만 그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예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심의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그 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대응 투자 그 협의서를 이렇게 만들어 내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의견과 지역사회 의견 다 이렇게 일치될 때 학교하고 이렇게 협치가 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는